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곧 또 개막할 EPL과 EFL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내일 공식 방송 약 3주년째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오늘부터 저는 3주년 이벤트에 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유튜브 형님들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 3년 패키지 진행 중이고요. 정말 너무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만큼 요거는 내일 바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방송 제가 3년 정도를 또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이 조합 데이터로 만들어 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로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도 보시면 제가 따로 링크를 남겨 드렸죠. 실제 제 10연승 이상 또 적중 기록들 총 7개를 보여 드렸고요. 사실 이게 3년 안에 7번,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0연승 이상 기록을 아마 한 번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뭐 어쨌든 연승적인 측면에서 좀 열심히 제가 달려왔다라는 거, 실제 적중 게시글들 들어가셔서 실제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도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데이터에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유튜브로 바로 확인해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3주년 이벤트를 숲TV에서 진행 중입니다. 3주년 이벤트 같이 또 이렇게 빛내 주실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생방송 오셔서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3주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이 또 9할 도전 적중 구간입니다. 우리가 7월 초에 주간이 한번 미쳤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이 이어서 다시 한번 또 9할에 적중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 주간 같은 경우에도 9일 중에 무려 8일 적중, 그러니까 9번 데이터가 나가서 8번을 적중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적중하게 되면은 9할 한 번 더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다른 것보다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메이저리그입니다. 메이저리그가 지금 돌았어요. 메이저리그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3연승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쓰나미데이 먹고 승부 금액업으로 먹고 또 이제 오늘 같은 날에도 또 3연승을 올려냈다. 앞으로도 제가 집중해서 더 좋은 성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니치와 요미우리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본 야구는 2경기를 뺐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경기는 빼버렸어요. 자, 봅시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카네마루 유메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0승 4패, 방어율 2.4점대입니다. 보시면은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0승 4패. 카네마루는 이제 이번 시즌 주니치에서 새롭게 내보낸 이제 루키 투수입니다. 좀 이제 야심차게 좀 데뷔시킨 선수긴 한데 카네무라가 못 던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선수가 나고야돔에서 방어율도 1점대로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카네마루가 선발 등판할 때 타격 지원이 안 돼. 제가 볼 때 뭐 진짜 뭐 밉보인 게 아닌 이상 주니치 그 베테랑 타자들한테 밉보인 게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타격 지원이 안 들어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타격 지원을 아예 못 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번 시즌 이 선수가 8번 선발 등판을 했는데요. 1승 7패입니다. 1승 7패. 그러니까 승패에 관여한 건 이제 4번이고 0승 4패지만 전반적으로 잘 던져요. 직전 경기도 요코하마전에서 8이닝간 1실점인데 팀의 어쨌든 타격 지원이 좀 안 되는 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고야돔에서 그래도 주니치가 빠따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래도 적당한 피칭과 적당한 그래도 타격 지원은 되지 않을까 싶은 구간이고요. 또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이노우의 하루토 선수입니다. 이노우의 하루토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3.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친구도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나쁜 피칭의 어떤 선수는 아니긴 한데 다소 좀 아쉬운 게 피안타율이 좀 많이 높아. 그러니까 피안타율, 득점권 피안타율, 피장타율, 포심 피안타율 이런 피안타율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 집중타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닝마다 꼭 보면은 한 명씩은 내보내. 3자 범퇴 이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WHIP 이닝당 주자 출루율이 1.1점이라는 거는 사실 집중타를 맞는 유형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니치라는 어떤 집중타로 점수를 가지고 오는 어떤 타선을 상대로는 오히려 상성이 더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는 역배를 받은 쪽 가야겠다라고 계속 쬐고 있었던 경기였는데 거의 동배당이긴 한데 일단 배트맨은 요미우리한테다가 일단 역배를 지어줬습니다. 두 놈이 비슷비슷해요. 제가 볼 때 1점 차 경기입니다. 그 놈이 그 놈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저는 요미 조금 더 배당이 좋은 역배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고요. 당연하게도 프랜승 쪽을 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노우에 같은 경우에도 주니치 상대의 방어율이 1점대로 정말 좋은 편이긴 한데 사실 이노우에 아까 문제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피안타율이 좀 많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카네마루 같은 경우에도 볼 자체는 훌륭합니다. 볼 자체는 훌륭하지만 홈 경기에서 역시나 얘도 좀 피안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방어율은 더 적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4.5점이라고 한다면 오바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니치 경기는 4.5점대 언더가 보이는 경기더라도 가시면 안 된다. 어제 경기는 제가 이제 5.5기 때문에 언더를 잡아드렸고 주력으로 또 적중을 했죠. 요미우리 언더 여기 보시면. 근데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제가 4.5 받았을 때 그냥 언더를 보긴 하지만 무조건 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게임 터졌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요미 역배 프렌 그 다음에 언더까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신과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신 선발 투수가 이하라 선수가 선발 등판을 이사님 하게 되겠습니다. 별풍선 333개 아이고 또 11 이사님 추가. 고맙습니다. MLS 보고 히히짤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렇죠. 오바입니다. 오바. 제가 언더라 그랬나요? 네, 오바입니다. 오바. 마지막 오바까지 봅니다. 우리 이사님도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미국 축구를 좀 합니다. 미국 축구가 8월 이제 중말에 EPL 해외 축구 개막하기 전까지는 축구가 그래도 미국 축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7, 8월, 6월 이럴 때는 항상 이제 미축밖에 없는데 제가 또 미축을 좀 칩니다. 그래서 또 미축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분석 끝났고 쪽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신 선발 투수군을 이하라 타카토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1.59점대고요. 뭐랄까요? 불운의 신인이죠.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니오넴 선발 투수 오늘 타츠 코타가 거의 미친 수준이거든요. 얘는 신인 수준이 아니야. 거의 뭐 솔직히 조금만 더 오바 싸면은 진짜 다음 시즌 바로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한번 내봐도 될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구위값이나 모든 부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심지어 신인이야 신인. 그래서 저는 지난 시즌 타케우치보다도 더 지금 임팩트가 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하라도 지금 정말 잘 던지거든요. 얘도 정말 잘 던져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신인왕 후보에서 좀 밀리고 있는 어떤 추세다. 결국 오늘 약간 자존심 대결이 되겠죠. 양쪽 두 투수가. 어쨌든 오늘 한신 선발 투수가 이하라 타카토인데 타카토의 강점은 뭐냐면 홈런을 안 맞습니다. 아직까지 또 홈런이 제로입니다. 제로. 미스터 홈런 제로. 피장 타율 2할 때. 이게 아무리 일본 야구라고 해도 피장 타율이 2할 때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피안 타율도 아니고 피장타가 2할 때야. 그러면 거의 장타는 안 맞는다. 즉 뭐가 좋다? 신빙이다 보니까 이 구위가 정말 빡빡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로시마의 최근의 타격 어떤 성적들만 고려해 보았을 때 이하라 타카토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볼넷밖에 없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하라 타카토도 좀 재고의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제 볼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은 분명한 선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 오늘 모리 쇼헤이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2.9점,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요일의 남자 그리고 토요타 이 스타디움의 남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게 히로시마 홈구장에서 좋아요. 항상 모리 쇼헤이는 그때 제가 이제 강조드렸듯 소방수 역할, 수입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일요일 홈 경기 선발 등판에서 수입을 끊어준다라거나 이런 느낌으로 쓰는 선수인 거지 원정 경기에서 쓸만한 선수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모리쇼 헤이가 홈 경기 방어율 2점대인 거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 무려 5점대로 많이 올라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신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보면 한신이 지금 2경기 연속 영봉승을 또 거두고 있는 만큼 한신의 당연한 또 임팩트는 바로 불펜 라인이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거는 한신 승과 그리고 한신 마헨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더보기 좀 그래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언더 보자. 그냥 언더 보도록 할게요. 히로시마가 아예 점수를 못 낼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 보겠습니다. 한신승 1만승 언더.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피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피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배 경기들, 터지는 경기들이 좀 많긴 하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은 불안하긴 하다. 다음은 니오넴과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니오넴 선발 투수가 타츠코타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0패, 방어율 1.12점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시즌 사실상 신인왕 확정 짓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 대단합니다. 지금 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을 때 팀이 무려 6연승을 달려주고 있다라는 거 미쳤습니다. 그냥 정말 잘합니다. 피칭 자체 너무 좋고 심지어 직전 경기는 세이브전에서 9이닝 동안 딱 안타 2방 맞았어. 1실점했거든요. 그게 홈런이었습니다. 이유가 이제 포신 페이스볼 몰린 거 그거 이제 넘어갔던 거였는데 니오넴 그러니까 특히나 이 타츠코타가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구위값은 저는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니오넴이 마운드에서 선발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불펜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필승조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니오넴의 강점은 타선 구간에서 막판 7, 8, 9회 이렇게 클러치 상황에서 게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체인저들이 많다라는 거야. 타선 중에. 그런 부분도 꽤나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거 1차전, 2차전 다 맞았거든요. 1차전은 제가 소프트뱅크 일반승 가져가서 맞았죠. 여기 보면 소프트뱅크 있죠. 2차전은 제가 니오넴 가져가서 지금 맞았죠. 그리고 3차전 오늘 경기인데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츠코타가 나오는 수준의 니오넴 홈구장이면 저는 니오넴을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자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오늘 마츠모토 하루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2.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선수를 오늘 마츠모토를 선발 등판시키는 이유가 마츠모토가 원정에서 안 좋거든요. 그리고 마츠모토의 단점은 이닝을 많이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불펜을 빠른 시간에 소모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굳이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본다면 미리 보는 파이널 매치에 선발 등판시키는 이유는 표적 등판입니다. 니오넴 상대로 통산 정말 강합니다. 0점대 평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성상 이제 좀 선발 등판을 시키는 게 아닌가란 생각입니다. 양쪽 다 오늘 마운드에서 피 튀기는 오랜만에 마운드 승부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이게 비기거나 니오넴 승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니오넴이 역배였으면은 니오넴 쪽을 봤을 텐데 프랜승을 좀 강하게 보거나 했을 텐데 일단 이거는 니오넴이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니오넴 일반 승만 보고 다음은 소프트뱅크 프랜승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1.5 프랜승 가능하신 해외분들은 1.5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바는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6.5를 받을 만한 경기였나 싶어요. 니오넴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워낙 타선 힘이 좋다 보니까 기준점을 평소보다 좀 올려서 이제 본 느낌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오넴 승, 소프트뱅크 프랜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릭스랑 세이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오릭스랑 세이브 경기도 오늘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 제가 이거 세이브 프랜승으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자 오릭스 선발 투수가 오늘 테라니시 나로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아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선수는 롱입니다. 롱. 완전 불펜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선발로 볼 수도 없어. 얘가 선발로 이제 뛰기는 하는데 완전 이제 정통 선발은 아니고 한 4이닝 못해도 3이닝 4이닝 이렇게 끌어준 선수입니다. 직전 이제 니오넴 상대로 한번 선발 등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4이닝간 4실점 홈런 2방 맞고 바로 무너지기도 했죠. 이 선수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릭스가 이런 이제 2군 선수를 잘 키운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홈 경기는 좀 다른 모습이죠. 원정 경기 방어율 5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고 원정 경기 피안틀도 무려 3할 중반대가 넘어가는데 홈 경기에서는 2할 초반대로 더 떨어지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임팩트를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는 선발이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오릭스가 오늘 필승조로 올릴 수가 없어요. 오릭스도 최근에 불펜이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그런 것도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겠다. 자, 세이브 선발 투수가 바로 이마이 타치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마이 같은 경우야 우리가 뭐 믿고 보는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최근에 좀 경기력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최근에도 소프트뱅크 상대로 5이닝간 2실점 다소 조금은 아쉬운 경기를 했고 이번 시즌 6승 3패
3패, 방어율이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해주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편이긴 합니다. 원래 얘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더 잘했는데 최근에는 원정 경기의 성적이 조금은 더 아쉽게 나타나는 편이죠. 다만 이제 그 이마이 타차의 최고 강점도 역시나 피장타율에 있습니다. 홈런을 거의 안 맞습니다. 피장타율도 2할 때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닝도 잘 먹습니다. 즉 많은 이제 실점을 할 만한 그런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오릭스 상대로도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돼. 정말 다 좋습니다. 싹 다 좋은데 제가 어쨌든 간에 그 구종 가치를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형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선수 이마이 타치아의 강점은 이 선수는 제 아들입니다. 항상 제가 분석할 때마다 이 선수는 제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 그만큼 내 아들격의 선수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에 구종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 선수 지금 평균 구종 가치가 6월 초로 봐야겠다. 5월 말 6월 초 요때 선발 등판했을 때 그때 당시 대비해서 현재까지 지금 거의 약 2달 정도가 되는 구간 동안 무려 6.9점에서 2.8점까지 거의 뚝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최근에 이 선수가 선발 등판했던 경기 총 6번의 선발 등판 중에서 1승 5패.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마이 타치아가 주자를 쌓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구종이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구종 선택이 좀 많이 어렵고 카운트를 좋게 잡아갈 수 없으니까 이닝도 많이 먹을 수가 없고 즉 세이브 입장에서도 좋은 불펜을 못 올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펜에서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세이브가 이거는 1.5배당 받았으면 이 정도 선발 차이에 1.5배당 이마이한테 주는 거면은 정말 잘 떨어진 배당이라고 보긴 하는데 늘 제가 형들한테 경고드리는 배당이죠. 야구에서 1.5로 딱 떨어지는 1.05배당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세이브 2 일반승보다는 오릭스 프랜승 2.5 프랜승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바는 솔직히 이거는 5.5기 6.5였으면 언더 맞을 텐데 5.5기 때문에 오바 볼게요. 이마이 타치어도 분명한 실점을 최근에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오늘 이 경기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릭스 프랜승, 그 다음에 오바, 마지막으로 세이브 일반승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LG와 KT 경기 국내 야구로 나그네 0305님 넘어가겠습니다. 별풍선 100개 적중 기원. 오늘 100개는 처음 보는데 우리 형님 지금 현재 3주년 또 진행 중이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하루 패키지는 현재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패키지는 제가 8월 4일에 드릴게요. 8월 4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하루 패키지 제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지금 2분 정도 킵해 두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8월 4일에 데이트를 드릴 겁니다. 또는 이렇게 최소 패키지 333개부터 그래도 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LG랑 KT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선발 투수가 송승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8승 5패, 방어율 3점대고요. KT 선발 투수가 헤이수스입니다.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르마는 나중에 딱 쪽지 한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분석 끝나고 쪽지 다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송승기라는 선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뭐 잠실에서 주는 송승기의 안정감들, 물론 송승기가 직전 경기 기아 6이닝간 1실점들 지금 좋습니다. 나름 이제 휴식을 아무래도 하고 신인 선수다 보니까 휴식을 충분히 취한 다음에 선발 등판일은 분명히 좋은 결과값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선수는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프 스피드 등 그러니까 수싸움에서 어쨌든 우위를 점하고 게임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KT 입장에서도 이런 체인지업과 그리고 커브를 동시다발적으로 던진 선수들에게 꽤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송승기를 처음 상대해 보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송승기가 어떤 이제 기복이 좀 있었다 한들 충분히 오늘도 좋은 피칭을 할 거라는 게 좀 예상은 되고요. 다만 여기가 문제야. KT 선발 투수 오늘 헤이수스인데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3.5점대 이번 시즌에 LG를 상대로 잘 던지긴 했어요. 근데 못 던진 경기들도 많아. 가장 최근의 경기가 이제 수원이었죠. 수원에서 6이닝간 무실점으로 잘 던지긴 했는데 그 전 경기 잠실에서 6이닝간 5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헤이수스 같은 경우에도 막 삼진으로 막 찍어 누른 어떤 느낌보다도 맞추는 형태의 유형들이 좀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장이 넓다 보니까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번 시즌 이제 6이닝간 3실점 기록도 한 번 있기 때문에 LG를 상대로 직전 경기는 좋았지만 통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좋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LG가 조금 더 낫다라고 이제 보는 게, 왜냐면 선발 불펜까지 낫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좀 배당이 의외입니다. 전반적으로 헤이수가 선발 등판을 한데도 불구하고 헤이수한테 역배당을 쥐어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저는 일단 이 경기를 딱 말씀드리면 안 가져갔습니다. 저는 언더 찍고 치웠거든요. 그냥 언더 보고 치웠는데, 굳이 한 팀을 꼽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배당이 더 좋은, 오늘 또 피목이기도 하고 LG가 오늘 그 수입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LG의 1.7이 메리트가 있는 배당인가? 차라리 배당도 높은 거 KT를 보시고 그게 맞지 않나? 선발도 어쨌든 헤이수가 근소하게나마 나으니까 저는 이거는 KT 역배 봅니다. 역배 프렌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롯데랑 NC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롯데 선발 투수가 데이비슨입니다. 이번 시즌 8승 5패, 방어율 3.6점대고요. NC 선발 투수가 오늘 김노건입니다. 이번 시즌 0승 2패, 방어율 7.5점대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제가 어제 이 경기 형들 롯데에 간보아 선발 등판한다고 해가지고 형들이 어제 어디로 다 우르르 몰렸죠? 롯데로 어제 진짜 많이 몰렸단 말이야. 구매율이 진짜 어제 끈짝 났잖아, 롯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NC 프랜승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NC 프랜승을 전체 2.5 프랜승으로 드리면서도 전반 구간 심지어 1.5 프랜도 저는 NC를 드리기도 했어. 그만큼 제가 어제 NC를 봤던 이유는 뭐냐면 간보아 선수가 제구가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제구가 불안한 투수를 상대로 NC가 제가 정말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바를 같이 겸업을 해서 NC 프렌이나 역배를 봐도 되는 경기라고 말씀드렸고, 형님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수량 진행 중입니다. 딱 10명만 받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 정도는 충분해.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제가 NC 역배를 봐드렸던 거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폭탄을 제가 형들한테 피해드렸음에도 NC 프랜승이라는 어쨌든 전반 또 맞췄죠. 제가 첫 번째 그 전반 5이닝을 LG 오바로 갔고, 두 번째 또 이제 구간에는 NC 프랜 전반 프랜을 갔고,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NC의 타선이 무서운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얘들도 게임을 가져올 때 타격으로 게임을 가져오는 편이니까. 자, 그러나 지금 3선 선발 가능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롯데 선발 투수 데이비스는 어제 간보아랑은 아예 다른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비슨의 강점은 어쨌든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장타를 많이 맞아서 문제인 거지, 전체적으로 직선 구종을 위주로 이제 홈 경기, 특히나 사직 구장에서 힘 있는 투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제구가 불안한 유형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장타를 많이 맞는 유형이야. 이런 유형들은 오히려 저는 NC를 상대로 잘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경기는 볼 건 없었다. 뭐 상대 투수가 심지어 김노건이야. 심지어 어제 형들 그 NC 선발 투수 목지훈 씨는 원정 잘 던지다 제가 그랬잖아요. 김노건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원정 경기 POPS가 거의 1에 가까운 수준, 정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롯데 승에다가 마행승 그리고 오바까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롯데가 초장부터 조져버릴 수도 있는 경기를 생각을 합니다. 롯데 승 마행승 오바입니다.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스트리머 리아님 가능하시고 또 475838형님도 가능하십니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스트리머 형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형들 그 눈치껏 요 정도 찼으면은 잘 이제 부탁드립니다. 더 받으면은 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눈치껏 잠그겠습니다. 우리 스트리머 형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권 하나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한화와 그리고 삼성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이거 시그 터질 때 이제 여기 시그 음악이 나옵니다. 요거는 형들 조금 이제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요거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기아랑 두산 경기다. 기아랑 두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아 선발 투수가 김건국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7점대. 두산 선발 투수가 코러빈입니다. 이번 시즌 7승 7패, 방어율 4.3점대입니다. 우리 김정루님은 제가 따로 일단 쪽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 제가 최근에도 어쨌든 형들한테 계속해서 이 경기를 좀 흐름을 잡아드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첫 번째는 타선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두산 역배를 드렸고, 두 번째 어제 경기는 이제 마운드전이라고 형들한테 프리뷰 드리면서 기아승을 드렸는데 누가 떴어? 우리 475838에 너무 고맙습니다. 확인. 바로 구독권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어쨌든 오늘 이 경기는 타격전입니다. 코로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코로빈을 들고 가는 이제 뭐 데이터를 들고 가는 경우에는 홈 경기 웬만하면 원정 경기 안 가져와요. 이번 시즌 코로빈이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극도의 부진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제구가 안 되기 때문이야. 근데 원정에서 더 제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여기에다가 오늘 기아 선발 투수가 김건국이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찍고 넘기면 될 만한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타격 대 타격의 대결이면은 퀄리티는 두산 좀 더 높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홈팀이 기아잖아. 그리고 딴 거보다 기아가 역배를 받았어. 그러면 어쨌든 기아가 홈 경기에서 아직까지 시리즈 1승을 못 거둔 상태에서 뭐 충분히 저는 코러빈이랑 비벼볼 수 있는 빠따 대 빠따전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기아 역배를 보겠다. 그래서 기아 역배 프레. 요거는 오바까지 볼게요. 오늘 아마 두산 선발 투수가 코러빈인데 배당이 1.6배당으로 높기 때문에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코러빈의 저는 원정 경기를 선호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왕자왕님 별풍선 100개 적중 제가 기원. 되겠습니다. 우리 우왕자왕 형님도 우측 상단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3주년이기 때문에 따로 100개 패키지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100개 패키지는 제가 8월 4일에 또 우리 미리 후원하신 또 분들 100개 형님들이랑 같이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한화랑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 선발 투수가 와이즈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3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삼성 선발 투수가 오늘 대체 선발 이승민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승민 선수는 여러분 오늘 불펜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불펜데이다. 뭐 게임 끝났죠 여러분들. 이거는 분석할 게 없어요. 이거 분석할 거 하나밖에 없어. 한화가 홈에서 1.5를 받았다. 야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공포의 홈 1.5 딱 떨어지는 배당. 그러니까 원정 경기가 그래도 나아요. 1.5배당 딱 떨어질 거면 원정이 차라리 낫지. 홈에서 1.5 딱 떨어지는 배당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경기에서 받았다? 이거는 1.5배당만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어.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한화 선발 투수 와이즈가 삼성한테 좋았던 기록도 있고 나빴던 기록도 있는데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가장 처음 와이즈가 삼성을 상대로 5이닝간 5실점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평자가 9점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7이닝간 1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는 3이닝간 5실점으로 못 던졌어. 그러니까 이 선수의 비자책 빼고 자책만 포함하면 3실점. 즉, 이 선수가 9점대 정도의 방어율을 기록했던 경기들의 공통점은 바로 원정 경기 라이온즈 파크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잘 던졌던 7이닝간 1실점 경기는 바로 홈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제가 YG라는 선수를 계속해서 평가해 드릴 때마다 말씀해 드리는 거는 YG는 홈이랑 원정이 아예 다른 선수가 됩니다. 지난 시즌도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구종 가치가 완전 차이가 거의 4배 차이가 났으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던지는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구종 가치가 8.2점, 원정 경기가 1.8점대야. 그러니까 거의 4배가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홈 YG는 믿고 봐도 돼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선수 자체가. 근데 문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5배당이라는 거. 이게 너무 존나 수상해. 뭐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한화가 압살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기 다들 보셨잖아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최원태 선수가 아니라 삼성에 후라도가 올라왔으면 경기 결과가 좀 달랐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 5대0으로 졌잖아요. 삼성이. 후라도가 삼성 선발 투수로 올라왔으면 3대0으로 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아예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아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두 경기입니다. 근데 배당이자 너무 수상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저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갑니다. 한화승, 마헨승, 그리고 오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세계와 키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우왕자왕 형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권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구독권 하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형님 3달이면 90일 데이터인가요? 맞습니다. 네, 또 1333개도 아직까지 아무도 이제 안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요것도 형들 사실 괜찮아요. 한 달에 400개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달 400개 꼴이면은 10월달까지 받아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구 시즌을 통으로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야구 시즌보다도 더 받아볼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형들 많이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신세계랑 키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세계 선발 투수가 앤더슨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2.3점대고요. 키움 선발 투수가 오늘 김현주입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랜더스가 9대3으로 찍어 눌러버렸고 직전 경기는 5대5긴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게 키움한테 홈런 말루포였나요 어제? 말루포 쳐맞고 SSG 그 타격 성적으로 다 따라잡았다는 거야. 그만큼 신세계가 이번 키움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쟁력은 마운드가 아닙니다. 원래도 신세계는 마운드는 좋은 팀이야. 근데 항상 이번 시즌 부진했던 이유가 타선이 안 터져서 부진을 했던 거잖아. 결론적으로 마운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홈 경기에서 빠따의 경쟁력도 최근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오늘 선발 투수가 앤더슨이라고 한다면 이거만큼 메리트가 있는 경기가 또 있었을까? 그러나 배당이 1.2배당이다. 자, 야구에서 형들 1.2배당은 차라리 안 가고 말지 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뭘 가야 돼? 1마hen을 가야 돼. 자, 그러다 또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홈 경기죠. 즉 홈에서는 마hen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빠따 힘이 좋은 팀이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이제 최근에 빠따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정 경기에서 생기는 원정이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신세계가 갖고 있던 문제는 빠따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신세계가 결국에는 오늘 키움이라는 팀을 상대로 이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팀을 상대로 마운드에서는 완벽한 압도 우위 그리고 타선도 최근에 괜찮기 때문에 기본적인 득점 이상은 낼 거야. 4득점, 5득점은 내기는 할 건데 그치 그것도 문제입니다. 4득점, 5득점은 내긴 할 건데 문제가 되는 거는 키움도 지금 빠따가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 어쨌든 얘들도 따라올 거란 말이지. 즉 일반승은 갈 수가 없고 마힌승을 가자니 홈 경기라서 9회 말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자니 메리트가 너무 없죠. 이거는 저는 언더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앤더슨도 기본적인 그래도 단단함은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불펜에서 좀 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언더 또는 신세계 마힌승 일반승 이렇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메리트 싸움인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어쨌든 이거는 제 데이터 그 코멘트에다가 잘 적어놨으니까 좀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거를 뭐 이렇게 엄청 좋게 보진 않았어요. 이 경기를 좋게 보진 않았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필요하면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 좀 제공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이저리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메이저리그가 3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할 겁니다. 2.5 마이는 별론가요? 이 신세계 홈구장에서 2.5 마이는 1차전이 조금 특이했던 케이스였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자, 양키스랑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오늘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가 마커 스트로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라이언 페피어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8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또 양키스 가지고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키스랑 템파베이의 경기는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경기긴 합니다. 저득점보다는 이제 오바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1차전에 제가 형들아 딱 한 번 언더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오바, 어제도 오바 이렇게 봤는데 누가 유튜브 댓글에 그런 댓글을 썼더라고. 바로 지웠더라고요. 1차전에 제가 이거 양키스랑 템파베이 언더를 본다 그랬는데 댓글창에다가 어떤 분이 이거 양키스 경기 오바 공짜인 경기입니다. 양쪽 다 불펜이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오바 납니다. 이랬다가 오바 나자마자 바로 언더 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 댓글을 지우고 튀어버리더라고. 제 아마 지금 분석을 듣고 있을 텐데 이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이 프로토에 공짜 100% 이런 게 있으면 누구나 떼돈 벌어버리지. 아무튼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양키스랑 템파베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득점을 내는 팀이긴 해요. 어제 경기도 보면은 언더 경기를 꾸역꾸역 연장 가가지고 오바냈거든. 즉 이게 팀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양 팀의 선발들을 봐야 돼. 선발들을 고려했을 때도 오바가 날 만한 경기는 앵간하면 오바는 납니다. 오늘 그 경기가 이 경기라고 봐요. 마커 스트로먼 같은 경우에도 옛날 그 컵스 시절 빨대맨 아닙니다. 이 선수도 지금 장타율 너무 크죠.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 너무나
크기도 합니다. WHIP가 1.6점대면은 선발로서 자격 요건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라이언 페피엇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가 최근에 원정 경기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 선수도 문제가 되는 게 장타랑 홈런을 너무 많이 맞아. 그런 부분에서도 8.5점대 기준점이면 오바를 보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뭐 제가 최근에 템파베이가 계속해서 부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빠따의 어떤 추진력을 받지 못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키스 승 쪽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바 괜찮고 양키스 승리 괜찮고 마힌승은 좀 걸러 갈게요. 오늘 경기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무래도 저지 없으니까 마힌승까지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 자, 다음은 신시내티랑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앤드류 에버트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에버트 같은 경우야 제 메이저리그 이 아들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뭐 주력으로도 굉장히 잘 써먹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카라스코입니다. 오랜만에 형들 들으시죠? 이게 웃긴 게 형들 애틀랜타가 이번 시즌 애틀랜타가 지금 보면은 선발 라인이 거의 붕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더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제 컨디션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크리스 셰일 지금 부상으로 빠졌죠. 뭐 스민스 쇼버, 그 다음에 슈벨렌바 다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홈즈도 형들 얼마 전에 부상이었더만. 그래서 애틀랜타가 지금 2선발부터 5선발까지가 전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에릭 패디 데리고 왔고, 근데 패디도 난 왜 데려온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양키스에서 카라스코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카라스코의 레벨만 놓고 보면은 얘는 마이너리그 투수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종 가치가 올 마이너스요. 플러스 구종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클리블랜드 시절 카라스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워온 거야. 버리는 거 그냥 주워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마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신시내티에서 이제 오늘 뭐 1선발 투수죠. 앤드류 에버트를 내세웠다라는 거는 충분히 앤드류 에버트 쪽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경기다. 자, 그러나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7월 달에 좀 성적이 애매합니다. 방어율이 3점대인데 앤드류 에버트가 이 정도 투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피장타는 많이 줄었어. 문제는 안타를 좀 많이 맞아요. 경기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신시내티 승 아니면 언더일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기는 보통 경기가 많은 날에는 제가 그냥 걸렀을 것 같아. 그냥 분석만 대로 걸렸을 것 같은데 승 아니면 언더인데 아무튼 잘 한번 골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승 아니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시애틀과 텍사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배당 잘못 쥐어준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애틀 선발 투수 오늘 조지 컵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텍사스 선발 투수가 오늘 쿠마르 로커입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5.7점대입니다. 쿠마르 로커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 방어율이 10점대인 투수라는 겁니다. 시애틀 선발 투수 조지 컵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폼이 100%가 아니다. 이 선수가 조지 커비도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조지 커비가 던지는 로케이션, 그러니까 주구종의 대부분들이 다 직선, 올 직선 구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포심 페이스트볼에 대한 피안틀이 올라가면은 좀 걸러야 돼. 근데 얘가 최근에 피안틀이 거의 3할대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대부분의 구종들이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투수라고 봐야 돼. 양쪽 다 결국에는 위험한 두 투수를 올린다라는 건데, 다만 시애틀은 홈 경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확 빠따가 죽는 편이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좀 빠따가 죽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경기가 아마 양쪽 선발들이 좀 수혜를 입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 물론 선발들이 불안하긴 하지만 뭐 요즘 메이저리그 선발들이 흘러가는 경기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최근에 맞췄던 경기들 보면은 뭐 어디 선발들이 흘러가는 경기가 있었냐? 디그롬도 터지는 마당에. 그래서 딱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빠따적인 구간에서 양쪽 다 빠따의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텍사스 입장에 사실 역배를 받았다. 지금 빠따의 힘만 놓고 보면 당연히 텍사스가 좋고요. 뭐 이제 마운드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프랜승은 나오겠지. 이거저는 프랜승 굉장히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2.5 프랜승 좋게 보고 승일무 경기라고 봅니다. 언더오버가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운 경기 구간이긴 한데 7.5라는 게 좀 쎄했어. 그러니까 7.5라서 이거 오바 너무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왜 7.5점밖에 안 줬지? 지금 그러니까 오지들이 평가할 때는 제가 볼 때 선발로서 최근에 흘러가는 경기들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눈치껏 그냥, 이거는 솔직히 저도 오바를 보긴 하는데 눈치껏 언더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일무, 그 다음에 텍사스 프랜승, 마지막으로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쨌든 3주년이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또 메이저리그도 3연승 구간이고 주간도 지금 미쳤습니다. 상당히 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구간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또 분석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어쨌든 3주년이고 이렇게 또 깔끔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좋은 경기를 잘 골라서 좋은 성과 한번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프리뷰 끝 맞춰드리고 우리 형님들이랑 깔끔하게 또 재빈님 이렇게 별풍선 얘기들 333개 좀 11 추가. 3주년에 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수티 여러분들은 전체표도 띄워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전체표 보실 분들은 이렇게 또 추천수 빠르게 채워주시고 전체표도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또 이제 3년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제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제 유튜브 형님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